다가올 통일을 기대하며 기도로 준비하고 있는 구티비 선교방송교회 철원 제1감리교회를 소개합니다. 성경을 글자예술로 표현한 특별한 전시회가 열렸습니다. 유교의 고장에서 뿌리내린 기독교 역사의 현장, 경북 지역의 기독교 명소를 찾아가 봤습니다. 사람다운 사람을 길러내는 어린이 인성교육 캠프가 진행됐습니다. 여름방학을 맞아 어린이들에게 가난의 의미와 함께 더불어 사는 삶을 일깨워주는 프로그램이 마련됐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구티비 뉴스입니다. 강원도 철원은 6.25 전쟁으로 인한 상처가 곳곳에 남겨진 지역입니다. 지금도 당시에 격렬했던 흔적을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는데요. 전쟁의 아픔을 보듬으며 기도로 통일을 준비하고 있는 철원 제1감리교회를 찾아가 봤습니다. 김준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상욱 목사는 31년 전 27살의 젊은 나이로 월화감리교회에 담임 전도사로 사역을 시작한 이후 지금까지 한 지역에 머물며 영혼구역 사역에 전념해 왔습니다. 이 목사의 목회 여정은 4년 전 6.25 전쟁 당시 폭격으로 폐허가 됐던 철원 제1감리교회가 복원되면서 새로운 전기를 맞았습니다. 이 목사와 월화감리교회 성도들이 철원 제1감리교회의 112년 역사와 전통을 계승하며 한 교회로 통합된 겁니다. 1905년 설립된 철원 제1감리교회는 일제강점기 만세운동을 주도하고 철원 애국단을 조직하는 등 항일운동의 중심지였습니다. 또 1942년 강종군 담임 목사가 신사참배를 거부해 순교를 당한 아픔도 간직하고 있는 교회입니다. 북강원도의 주민들, 이 남강원도의 주민들이 모여서 함께 손에 손을 잡고 찬송을 하고 함께 어우러지는 의미로 함께 식탁을 나누고 정말 이런 것들이 소망이고 또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 목사는 매주 목요일 통일기도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교단을 뛰어넘어 지역 목회자들과 함께 한반도 평화와 복음 통일을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외에도 교회를 방문한 청소년들과 성도들에게 통일의 중요성을 알리는 사역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통일은 신앙인이 감당해야 할 십자가라고 말하는 이 목사는 북한 동포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순회 전도자로 살고 싶다는 바람을 전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김준수입니다. 글자가 가진 의미를 그림으로 표현하는 것을 문자도라고 하는데요. 최근 성경을 문자도로 표현한 특별한 전시회가 열렸습니다. 성경 각 권의 이야기를 함축적으로 보여주며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천지창조와 노아의 홍수,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를 그려넣은 창세기 그림이 눈에 띕니다. 전시회엔 창세기를 비롯해 무리를 걷는 예수님을 배경으로 한 마태복음 등 14점의 성경 문자도 작품이 전시됐습니다. 한국기독만화선교회 부회장으로 활동 중인 전아리 작가는 성경의 9가지 열매인 사랑과 희락, 화평 등을 주제로 문자도를 그리다 지난해부터 성경 문자도를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한 작품을 완성시키기 위해 전 작가는 매일같이 말씀을 묵상했고 성경의 핵심 이야기를 선정해 그림을 그렸습니다. 전 작가는 공통 언어와도 같은 그림을 통해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 소망이라며 성경 문자도가 믿지 않는 이들에겐 성경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전도의 도구로 성도들에겐 묵상의 도구로 쓰임받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전시회는 오는 30일까지 서울 서대문구 원천교회 갤러리에서 진행됩니다. 구티비 수요기획 순서입니다. 올여름 온 가족과 함께 가볼 만한 기독교 유적지를 소개합니다. 경상도는 예로부터 유교 색채가 강한 지역으로 알려져 있죠. 하지만 믿음의 선조들이 100여 년 동안 묵묵히 일궈온 기독교 유산이 곳곳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오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경북 지역의 기독교 명소를 박은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유교의 본고장인 안동시내 한복판은 100여 년 전 낯선 땅에 복음의 씨앗을 뿌린 선교사들을 만나볼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안동교회가 그 주인공입니다. 화강암으로 아름답게 쌓아 올려진 돌집 예배당. 1937년 준공됐지만 지금도 성도들의 찬양과 기도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그 옆엔 안동의 역사와 고난을 담아낸 100주년 기념관도 자리하고 있습니다. 안동에 오시면 아마 이제 그런 것들을 보면서 믿음의 선배들의 흔적들을 우리가 찾아보고 또 우리가 어떻게 이 시대를 믿음 안에 살아야 될 것인가를 돌아볼 수 있고 결단할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삼을 수 있습니다. 안동교회 정문 오른쪽 한켠엔 안동 지역 최초의 근대 서점 기독서원이 있습니다. 지금은 합신사란 이름으로 안동 지역 문서선교의 명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경상북도 영천의 후미진 골짜기 자천이란 작은 마을에 가면 제임스 아담스 선교사를 통해 회심한 권원중 장로가 세운 자천교회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자천교회는 전국에 몇 안 되는 개신교 초기의 한옥 예배당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습니다. 예배당 한가운데엔 당시의 유교 사상이 반영돼 남녀의 성도 자리를 구분하는 칸막이가 설치돼 있습니다. 설교를 전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법도 하지만 강단에선 기둥에 가려져 보이지 않습니다. 전통을 따라 남녀를 구분하되 하나님 앞에선 한 몸이란 메시지를 전하는 듯합니다. 예배당을 나가면 국내 유일의 한옥교육관 신성학당이 있는데요. 현재는 교실과 기도실을 갖춘 체험시설로 운영돼 교회의 문화와 역사를 직접 경험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이런 신앙의 역사성을, 연속성을 바로 지난 과거에 하나님께서 한국교회와 함께 하신 역사를 간직하고 있는 이런 자천교회에 와서 바로 그런 것을 느끼고 가시면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구티비 뉴스 박은정입니다. 사람다운 사람을 길러내기 위한 어린이 인성 교육 캠프가 열렸습니다. 반올림 사랑이란 주제로 열린 이번 캠프엔 심폐소생술 교실과 장애 체험 활동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됐습니다. 백석대학교와 백석문화대학교가 함께 마련한 쿵캠프는 올해로 21년째 이어진 한국교회 대표적인 인성교육 캠프입니다. 캠프를 총괄한 인성개발원 이계능 원장은 인성은 지식이나 한시적인 행사로 기를 수 있는 것이 아니라며 쿵캠프는 아이들이 실천적인 활동을 통해 교육을 체험하고 인성을 습관화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매년 여름과 겨울 두 차례 이루어지는 백석 쿵캠프는 지금까지 6만 2천여 명의 수료생을 배출했습니다. 봉사자로 참여한 이은주 씨는 캠프를 마친 어린이들이 타인에게 사랑을 베푸는 사람으로 성장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가난으로 고통받고 있는 전 세계 어린이들의 삶을 간접적으로 체험해 볼 수 있는 프로그램이 마련됐습니다. 한국 컴패션이 여름방학을 맞아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2017 컴패션 썸머스쿨을 개최한 건데요. 참가한 어린이들은 필리핀 쓰레기 마을을 재현한 컴패션 체험전에서 목소리와 영상 등 오감을 통해 그동안 경험해보지 못했던 가난의 현장을 생생하게 체험했습니다. 특히 필리핀 현지 아이들에게 직접 편지를 작성하는 시간도 마련돼 눈길을 끌었습니다. 참여한 학부모들은 자녀들이 어려운 환경에 처한 또래 친구들의 아픔에 공감할 수 있길 바란다며 가진 것에 감사하고 남에게 베풀 줄 아는 사람으로 성장하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컴패션 관계자는 썸머스쿨은 올해 처음으로 기획된 프로그램이지만 많은 사람들이 사전 예약을 하는 등 반응이 뜨겁다며 앞으로 여름방학뿐 아니라 겨울방학 기간에도 프로그램을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2017 컴패션 썸머스쿨은 이달 26일까지 진행됩니다. 오늘의 해외 주요 뉴스를 최인옥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굿티비 월드와이드입니다. 핀란드에서 수백 명의 무슬림이 기독교로 개종한 소식이 알려졌습니다. 핀란드의 복음주의 루터교는 중동의 수백 명의 망명 희망자들이 핀란드에서 기독교로 개종했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개종을 희망한 사람들은 대부분 아프가니스탄과 이란, 이라크에서 온 이슬람 이민자들로 지역 루터교구는 기독교인이 되고자 하는 이들을 위해 특별 수업을 마련했습니다. 수업에 참여한 알리라자 후세인이는 아직 침례를 받지 않았지만 무척 기대된다며 앞으로 좋은 기독교인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수천 명의 무슬림들 속에서 성경을 들고 기도한 크리스천이 있어 화제입니다. 팔레스타인의 니달 아보드는 수천 명의 무슬림들이 기도 중인 이스라엘 예루살렘의 한 거리에서 함께 기도했습니다. 아보드는 무슬림들 사이에서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조용히 성경책을 읽었습니다. 아보드가 무슬림들과 함께 기도한 이유는 최근 팔레스타인 무슬림들과 이스라엘군 사이에서 발생한 유혈 충돌에 안타까움을 느껴서라고 합니다. 아보드는 나의 작은 행동이 종교와 종교를 이어주는 다리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 종교 간의 간극을 이어주는 대사가 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호주의 한 교육청에서 예수에 대해 이야기하거나 성탄 카드를 교환하는 것을 처벌해야 한다는 내용의 교칙이 만들어진다는 소식이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호주 현지 언론은 퀸즐랜드 주정부 교육청 공무원들 사이에서 초등학교에서 예수에 대해 발언하는 것을 처벌해야 한다는 교칙 제정을 논의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교칙은 지난해 호주 교육부가 학교 내 종교 지도 실태를 조사한 이후 나온 것으로 당시 초등학생들이 예수에 대해 말하거나 성탄 카드를 주고받는 모습이 조사 결과에 반영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와 관련 교육청은 새로운 교칙을 어길 시 어떤 처벌을 해야 한다고 정하지 않았지만 학교가 적절한 행동을 취할 것이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뉴저지 한 목회자 가정이 아들을 여성으로 살도록 허락했습니다. 루터교회 크리스토퍼 브리자호프 목사는 아들이 2살 때부터 여자아이처럼 행동했다며 현재 10살인 아들이 남자라는 이유로 자살까지 시도했다고 전했습니다. 벤이란 이름으로 태어난 아들은 현재 루베카라는 여자 이름으로 살고 있습니다. 어머니 제이미는 모든 것을 여자아이와 똑같이 행동한 아들을 여성이라 인정하고 딸로 받아들이니 너무 행복하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미국 소아과 학회와 일부 국회의원들은 생물학적 성과 반대되는 성을 허락하는 것은 아동학대라며 경고했습니다. 미국에서 특정 교파나 교단에 소속되지 않는 기독교인들이 증가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미국 갤럽이 18세 이상 성인 남녀 2,05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지난해 미국인 가운데 30%가 자신을 특정 개신교파나 교단에 속해 있는 신자라고 응답했습니다. 2000년에 50%보다 20%포인트 줄어든 수치입니다. 또 자신은 어떤 종교나 교파에도 소속되지 않았다고 응답한 미국인은 전년 대비 6%포인트가 증가한 17%로 나타났습니다. 갤럽은 사람들이 교파에 대한 형식적 충성도에서 벗어나 더 깊은 영적 경험을 선호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최현욱입니다. 오늘의 사회 이슈를 박은정 기자가 종합해드립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미국의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이 북한의 핵미사일 문제와 관련해 어느 시점에 북한과 대화를 하고 싶다고 말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틸러슨 장관은 이를 우리는 북한의 적이 아니라고 명시하며 하지만 북한이 수용할 수 없는 위협을 가하고 있어 우리는 이에 대응해야만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북한이 핵미사일 프로그램 개발을 지속한다면 북한의 미래는 없을 것이라고 경고하며 북한과 테이블 앞에 마주 앉아 대화하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정책을 빠르게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국내 30대 그룹 계열사의 직원 10명 중 1명이 비정규직이란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고용노동부가 상시 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 360곳의 고용 현황을 조사한 결과 지난 3월 말 비정규직 근로자는 11만 9,577명으로 집계됐습니다. 그룹별로는 대림그룹의 비정규직 근로자 비중이 46.7%로 가장 높았습니다. 그 뒤론 대우건설과 부영순으로 이어져 주로 건설업의 비정규직 근로자가 많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고려대와 연세대를 비롯한 서울 주요 사립대학 9곳이 올해 입학 전형률을 10% 이상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 9개 대학 입학처장들은 최근 회의를 열고 2018학년도 수시 모집에서 전형률을 지난해보다 대폭 인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한편 지난해 치러진 2017학년도 입시에서 국공립대 수시정시 모집 평균 전형률은 33,092원, 사립대는 53,022원이었습니다. 만약 전형료가 줄어들 경우 수험생은 최대 10만 원 안팎의 전형료를 아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구티비 뉴스 박은정입니다. 주요 단신입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가 7월에 주목하는 시선으로 프랜차이즈 기업들의 갑질과 몰락을 선정했습니다. 교회협은 이 시대 그릇된 선민의식과 승리주의에 대한 반성, 그에 대한 책임을 나눠야 할 한국교회의 경종을 울리고자 이를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YWCA 연합회가 2017년 한국 여성 지도자상 후보를 추천받습니다. 여성 지도자상은 여성 지도력과 지위 향상을 위해 기여해온 여성 지도자를 격려하기 위해 제정됐습니다. 시상 부문은 대상과 젊은 지도자상, 특별상으로 나뉘며 추천 기한은 25일까지입니다. 시니어 선교한국이 내달 14일과 15일 양일간
분당 지구촌교회에서 2017 시니어 선교한국 대회를 엽니다. 40세에서 80세대를 향한 선교적 부르심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대회엔 침례신학대 이현모 교수가 강사로 나서며 협력 선교사 파송식도 함께 진행될 계획입니다. 기독교학교 교육연구소가 오는 9일부터 11일까지 장로의 신학대에서 교육과정 아카데미를 진행합니다. 기독교사를 대상으로 열리는 이번 아카데미에선 기독학교의 역사와 미래, 기독학교와 교육 내용, 기독학교의 교육 철학 등 성경적 가치관을 바탕으로 한 교육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구티비 뉴스는 인터넷 신문 데일리 굿뉴스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